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전 제 가정사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가정사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항상 혼자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집에 남자와 여자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았지요. 저는 항상 방에 혼자서 책 보거나 아니면 친구도 없는 놀이터에 나가 쏠쏠하게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 엄마와 친구들이 있는 거실로 슬쩍 나가서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냉장고에서 먹을 거 하나 꺼내가도 돼? 방에서 조용히 하고 먹을게. 라고 말하자마자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엄마는 방해하지 말라면서 마시고 있던 맥주 캔을 제 머리에 던졌습니다. 방에서 오래 기어나와. 엄마가 나오지 말라 했지? 아이 18 진짜 돈 줄 테니까 나가노라. 라면서 소리치는 엄마를 엄마 친구들이 제지하고 엄마 대신 친들이 제 머리에 쏟아진 맥주를 닦아주며 미안하다고 대신 돈을 쥐어준 기억이 있네요. 그때의 기억은 정말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매일매일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엄마와 정말 집이 떠나갈 듯이 싸우셨어요. 저는 장롱 속에 들어가 이불로 귀를 막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퍽퍽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비명소리를 잊기 위해서 혼자서 노래 부르고 했답니다. 결국 엄마와 아버지는 사이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직감했지요. 엄마가 날 떠났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믿고 그립고 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실 냉장고에서 먹을 거 꺼내 먹을 수 있겠다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좋아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뒤 더 이상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니던 유치원도 엄마가 있을 때 데려다 주시면 나갔었는데 그마저도 힘들어지니 저는 유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유치원에 나가지 않자 그때 저를 유난히 좋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선생님께서 집에 찾아와 주실 정도였어요. 거의 쓰러져가는 집에서 제가 밥도 안 먹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매일매일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선생님은 저희 아빠가 집에 들어오실까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고 유치원 선생님과 아빠는 거실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숨죽이며 숨어 있었기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몰랐지만 유치원 선생님께서 제가 유치원에 나와야 한다고 설득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유치원 선생님 덕분에 그 다음날부터 저는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을 매일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어두웠던 나를 유난히 챙겨주신 그 유치원 선생님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그 선생님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엄마의 손길과 사랑을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 담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온 그날부터 아빠가 유치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순간부터 유치원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온 날이 많았고 저보다 부쩍 아빠와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는 마냥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좋았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선생님이 엄마이면 어떨 것 같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었어요. 마냥 좋았지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은 저희 가족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선생님께서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걸요. 선생님도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 아픔 때문에 저희 아빠와 선생님은 공감대가 생겼고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일 아침 나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깨워주는 사람이 생겼고 저녁 늦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과 함께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꼭 안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행복이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 저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엄마가 된 선생님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의 아빠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지요. 새엄마가 아이를 가지자 매일같이 술 마시던 아버지께서는 술도 끊으시고 세상 다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출산일보다 일찍 태어난 동생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때문에 새엄마의 몸도 정말 망가졌고요.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몸에 주렁주렁 줄을 달고 병원 신세를 쳤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희의 형편에 동생의 병원비는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아버지께서도 군말하지 않으시고 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드신 아버지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과 폭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끊었던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하면 항상 새엄마를 욕했습니다. 애새끼 하나 똑바로 못 낳아서 돈이 배로 들어가 미치겠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 라고 하며 폭력을 쓰셨지요. 너무나 착하고 여린 우리 새엄마는 반항 한 번 못한 채 자기가 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싹싹 빌었고 그런 모습을 본 아빠의 화는 저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리고 힘없던 저는 고스란히 아빠의 주먹을 받아냈어요. 아빠가 손을 들 때마다 새엄마께서 온몸으로 저를 막으며 제발 애만은 내리지 말라고 애가 뭘 알겠냐고 이잡고 사랑스러운 애를 때릴 때가 어딨다고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하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할 때면 새엄마는 힘을 써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새엄마는 저 대신 발길질을 당하고 눈이 시퍼래지고 했어요. 그럼에도 새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만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니 엄마는 너를 진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그니까 항상 웃어야 해. 좋은 것만 기억해야 해 하며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엄마의 품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고 판정받은 내 동생이 의사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훨씬 오랜 시간인 몇 년을 더 살고 저희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폭력적인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자식이 하늘로 갔으니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도망갈 법한 새엄마도 저를 지키겠다고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제 옆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까지도 계속 저희는 아버지의 손아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동생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잦은 술자리 때문에 몸이 버티질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매일 소주 4병 이상을 마셨으니 몸이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것이었지요. 사실 저는 동생이 하늘로 떠났을 때부터 매일매일 엄마를 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했음을 탐한 것이었지요. 나도 고등학생이고 알바하면서 내 밥벌이 할 수 있으니까 아빠도 없으니까 새엄마가 이제는 나를 떠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자로서의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새엄마가 이 집구석을 떠나서 나한테 잘해준 것만큼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만 하다가 결국 저는 저의 이런 충격적 생각을 편지에 담아 새엄마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하는 엄마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사랑해서 고마워요. 새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우산과도 같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렵지 않게 항상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엄마의 행복을 더 바라요. 젊고 아름다운 시절 나를 키워주며 세월을 보낸 엄마.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기술 배우면서 알바하면 저 혼자도 살 수 있어요. 저 이제 마냥 어리지 않아요. 엄마에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여자로서의 삶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지켜준다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며 저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 부탁이에요. 엄마 자유를 찾아 떠나세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편지의 내용을 적었어요. 저의 충격적 제안에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언제 혼자서 이런 생각까지 한 거냐며 펑펑 우셨어요. 이미 너는 나의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이라고. 우리 아들이 성인 되어서 사회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더 곁에 있을 거니 허튼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며 엄마는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와 새엄마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더욱 빚었어요. 서로의 진심을 알게도 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거였으니요. 그렇게 엄마는 일을 하며 저를 챙겨주셨는데 제가 고3 때 현장으로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는 여름에 갑자기 엄마가 복통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워낙 새엄마는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서 아픈 키를 내지 않으세요. 예전부터 계속 목이 아프고 열도 자주 나시고 힘드셨는데 버티고 버티다 쓰러지게 되신 것이었지요. 응급실에 실려간 엄마는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내시경을 하셨습니다.
초음파를 같이 한 엄마는 복부목을 같이 하나만 성담낭염과 갑상선암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암이라길래 정말 화들짝 놀라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완치율도 높았기에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 미리 기업에 나가 인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며 벌은 모든 돈을 엄마의 수술 비용과 병원비에 썼어요. 그동안 제가 새엄마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엄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지만 호르몬 변화로 몸이 많이 안 좋아 일을 쉬게 되었어요. 저는 아픈 새엄마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암 환자를 위한 반찬과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드실 아침, 점심, 저녁분 반찬을 매일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는 기본이고 갑상선에 좋다는 버섯과 각종 나물들을 저염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태어나 칼질 한번 제대로 못해본 제가 새엄마를 위해 요리를 익혔어요. 손에 칼이 베고 피가 흐를 때면 제가 다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새엄마는 나를 위해 밥 해주신다고 얼마나 많은 손을 베었을까? 올해 나는 아프니까 이제서야 행동하는 것일까 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간절함이 통했는지 엄마는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암 수술을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얼굴이 많이 부었기 때문에 엄마는 예전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저는 매일매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위대한 여성이라고 죽어가는 한 아이의 생명에 숨을 불어준 거나 다름없다고 세상에 천사가 있으면 엄마라며 편지를 써주고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의 머리맡에 두고 갔지요. 다행히 새엄마는 약도 열심히 복용하시고 밥도 꼭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하셔서 정말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바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고3 때 실습 같은 게 나가면서 꼭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인지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엄마도 건강해지시고 저도 취업하게 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취업했으니 이젠 제가 새엄마를 챙겨드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가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엄마가 다시 아동 관련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3년간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아동 관련 일에 다시 경력을 쌓으며 활동하셨어요. 엄마는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후 선생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다양한 곳에 가서 엄마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열심히 돈도 차곡차곡 모았고요. 딱 취업한 지 3년 6개월간 모은 돈을 엄마에게 편지 그리고 꽃다발과 함께 주었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엄마가 이제 엄마가 그토록 바랬던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삶이 나는 너무 좋고 모든 게 엄마 덕분인 것 같다며 제가 모은 돈을 드렸습니다. 작지만 이 돈으로 엄마의 평생 소원인 유치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펑펑 울며 서로의 사랑과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는 세월이 흘러 엄마는 유치원을 차리시지는 않았지만 유치원 부원장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도 생겨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어둑한 집에서 어른들의 술주정을 피해 방구석에 혼자 박혀있던 저희 비참했던 암흑 속의 삶을 밝게 비추어주신 유치원 선생님아니 새엄마 아니 정말 나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선생님이시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잊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